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신천 주변 수성구 주민들이 도시철도 6호선, 가칭 수성 남부선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성 남부 지역의 교통 혼잡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 도시철도 신설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이 6호선이 달성군으로 연결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달성군 가창면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성구 주민을 중심으로 대구 도시철도 6호선 건립이 추진 중입니다. 수성 남부선 건설을 위한 추진위원회는 2호선 대구은행역과 달성군 가창면 스파밸리역을 오가는 총 연장 8.8km 노선 11개 역사 건립을 대구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천대로는 자동차 전용 도로이지만 이제 기능을 잃어버리겠고 동도도 3, 4년 후면 그 기능을 잃어버리겠다. 그래서 그 대책이 뭐냐고 생각하는 중에 가창군들하고 우리 수성 을의 모든 주민들하고 상의를 했을 때는 그래. 앞으로는 지상철, 지하철밖에 없다. 수성구 주민들은 6호선을 신천 둔치를 따라 지나가는 지상철로 건립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지하철로 건립할 경우 1km당 1,300억 원이 드는데 반해 지상철로 건립할 경우 650억 원으로 건설 비용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시는 오는 26일 향후 10년간 대구 도시철도망을 결정할 주민공청회를 열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대구 도시철도 5호선과 6호선 건립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구 도시철도 6호선은 수성 남부 지역의 교통 혼잡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동안 각종 개발 계획에서 소외되었던 달성군 가창면 발전에 디딤돌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대구 도시철도 6호선 건립 계획 소식에 달성군 가창면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도심과 가까운 전원도시이기 때문에 도시철도가 지역 개발을 앞당길 수 있다는 믿음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천혜의 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많은 규제와 제약 때문에 가창 발전이 사실은 저해됐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상철이 신천을 따라 가창까지 연결이 된다면 가창 발전에 아주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달성군 가창면은 전체 면적의 78%가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비슬산에 가로막혀 달성군 안에서도 외딴 섬이라는 인식이 강했고 그로 인해 각종 개발 계획에서 늘 밀려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도시철도 6호선 건립은 가창면의 입장에서 호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교통이 편리하니까요. 시내 어디든지 다 쉽게 갈 수도 있고 또 우리 가창뿐만도 아니고 청도 주민들이 많이 또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창에 이런 좋은 조건에서 지상철이라도 들어오면은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성 남부선 추진위원회는 6호선이 신천 동로를 따라 건설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대구시가 이 노선을 받아들일 경우 수성구와 달성군 가창면은 물론 신천을 끼고 있는 중구와 남구 일부 지역 주민들에게도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예정돼 있는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과 관련된 주민공청회가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고 포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앗아간 전쟁이지만 아이들의 배움까지는 꺾지 못했는데요. 이 생사의 갈림길 속에서도 대구에 세워진 피난학교, 서울 피난 대구 연합중학교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김민재 기자입니다.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자 전국의 피난민들은 대구로 몰려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했던 시절 당장 어린 학생들은 배움의 끈을 놓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내몰렸습니다. 이때 대구 지역 14개 국민학교에 피난학급이 만들어졌고 중등학교는 연합중학교의 형태로 학교가 새로 신설됐습니다. 1951년 세워진 서울 피난 대구 연합중학교입니다. 그러니까 대구에 피난 중이던 서울시 교육 관계자들이 부산에서 피난학교가 생긴다고 하니까 서울에서 피난 온 아이들은 어떡하나 해서 우리 경상북도 교육청에 있는 장학관 두 분하고 상의를 해서 서울 피난 대구 연합중학교라는 학교를 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중에
전쟁 중에 이런 학교가 개교가 된 것은 세계 전쟁사에서도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빛바랜 사진 속 교복을 입은 까까머리 아이들. 서울 피난 대구 연합중학교 1학년 3반 학생들로 이 사진이 발견되면서 대구 피난학교의 존재가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학교 시설은 열악했습니다. 천막 하나 걸 수만 있다면 그곳이 바로 교실이었고 여름에는 폭염을, 겨울은 혹한의 추위를 견뎌야만 했습니다. 진짜로 지은 교실들입니다. 겨울에는 춥고 여름엔 덥고 뭐 날로 핀 생각이 안 나는데 없었습니다. 그런 것이 없었고 점심도 먹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아마 아침에 갔다가 뭐 한 2시 끝났는지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참 너무 감회가 깊습니다. 대구 피난학교는 1951년 9월에 세워져 1954년 3월 말 문을 닫았습니다. 콜라캔으로 만든 필통, 궁핍함 속에서도 공부를 계속하려던 학생들. 총성이 오가는 참혹한 상황 속에서도 배움을 포기할 수 없었던 2,830명이 이 학교에서 미래를 꿈꿨습니다. 청록파 조지훈 시인은 피난민 학생들의 희망을 노래하며 이 학교에 교가를 지었습니다. 배움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교육부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 당국에 있는 분들이 많이 애를 쓴 그런 흔적들이 이 학교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전쟁이라는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 것이 무력이라든지 뭐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교육의 힘이 아니었을까라는 것을 좀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학교라고. 대구 중구 남산동 경북여고 주변. 지금은 재개발이 한창인 이곳이 옛 서울 피난 대구 연합중학교가 있던 장소로 추정됩니다. 급격한 도시 개발과 세월의 흐름 속에 당시 전쟁의 기억도 학교의 흔적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전쟁이라는 상처 속에서 피어난 서울 피난 대구 연합중학교. 그 이름에는 배움을 통해 가지고자 한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6.25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희생된 소년병들의 넋과 호국 정신을 기리는 6.25 참전 소년병 추모제가 낙동강 전투승전 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소년병 위령제를 열어왔던 소년병 중앙회가 2019년 해체된 뒤 열리지 못하다가 6년 만에 다시 열린 건데요. 특히 대구시 주최로 열린 건 이번이 처음인데 구순을 넘은 소년병들 대다수가 병환 등을 이유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앞산 낙동강 전투 승전 기념관에서 열린 6.25 참전 소년병 추모제. 6.25 참전 소년병 중앙회가 산화한 전우들의 넋을 기리는 위령제로 지내오다가 2019년 소년병 중앙회가 해체되면서 중단된 지 6년 만에 추모 행사입니다. 대구시 주최로 열린 건 이번이 처음인데 참전 소년병은 단 2분만 참석했을 뿐 이미 구순을 넘긴 고령의 소년병들 다수가 사망이나 병환 등의 이유로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만 17세 이하 미성년자임에도 강제 징집돼 군번을 부여받고 현역으로 복무했던 소년병들에게 전쟁의 상처는 75년이 지나도 선명히 남았습니다. 국제법이나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이나 또 우리 아동 복지법이나 어디에도 17세 이하는 아동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원칙 이름은 아동병입니다. 경상도 말로 얼라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해가 갈수록 생전 소년병의 숫자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데 아직도 국가는 이들에게 위령탑 하나 세워주지 않고 있습니다. 19대 국회부터 소년병 예우 특별법 제정을 추진했고 헌법재판소와 신실화해위원회도 특별법 제정을 권고했지만 22대 국회 개원 후 1년 이상 지난 아직도 법 통과가 요원한 실정. 소년병 어르신들의 특별한 희생을 위해서 그 뜻과 넋을 기리기 위한 보훈의 정책으로서 마땅히 여러 가지 방안들이 실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국가기관도 나서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국회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대구시와 대구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소년병 예우와 자료 수집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지만 90을 넘어선 고령의 소년병들이 얼마나 기다릴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공식적인 참전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역사의 뒤편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대구시의회가 먼저 그 책임 앞에 섰습니다.
대구시 또한 함께 뜻을 모아 대한민국 최초로 소년병 예우와 사료를 위한 예산안을 편성하고 그 의미 있는 첫걸음을 오늘 내디뎠습니다. 소년병들은 국가를 위한 숭고한 희생에 대한 예우와 보상이 없다면 어느 누가 국가를 위해 희생할 것이냐고 다시 묻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92살인데 6.25 때 17살 17세의 아동을 전사자가 3,000명인데 3만 명을 현역 군인을 자이든 타이든 군인을 만들어 가지고서 3년 전에 치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하의 말이 오늘날까지 한마디 없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올해는 6.25 전쟁의 75주년입니다. 이제는 전쟁의 기억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데요. 그 역사의 한복판에 있었던 분들의 기억은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은 6.25 전쟁 참전 유공자 두 분을 모시고 당시에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와 지금 우리 사회에 남긴 전쟁의 의미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두 분, 류영봉 용사님과 김태봉 용사님을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참전하셨을 때 나이가 두 분 모두 어리셨다고 들었습니다. 학도병으로 참전을 하셨는데요. 두 분의 상황이 조금 달랐을 것 같습니다. 참전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먼저 류영봉 용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저는 만 18세였어도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6.25 나가지고 한국 전쟁에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이 사단하고 25사단이 참전했는데 막상 참전하고 보니까 지리도 모르고 한국 사람의 얼굴도 북한군하고 남한군하고 비슷하니까 많은 희생을 당했습니다. 또 김태봉 용사님께도 여쭙겠습니다. 학도병으로 또 지원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때의 기억이 어떠셨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모두 휴학을 하고 있었는데 네. 8월 15일 날 기념식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 등교를 했다가 포병사령부에서 장교님들이 학도병 모집으로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서 학도병 포병사령부에 입대를 해가지고 15일 날 입대가 18일 날 영천주구에 투입되었어요. 훈련도 없이 훈련도 없이 그냥 영천주구에 투입돼 가지고 거기서 전투를 하다가 인천 상륙에 성공함으로써 복귀를 하면서 육사단 소속으로 사창리 초산 압록강병 초산까지 올라갔다가 네. 중공군의 개입으로 다시 후퇴를 했어요. 그래 후퇴를 하면서 평양을 거쳐가지고 내려오면서 사창리 전투 또 그 다음에 큰 전투는 화천 전투, 화천 구말리 전투, 그 다음에는 용문산 전투. 네. 그 용문산 전투로 인해서 육사단이 계기를 잡아가지고 중공군이 후퇴를 하기 시작. 그때부터 중공군이 남진을 못하고 계속 후퇴를 하다가 지금 휴전선까지 갔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지원을 통해서 또 훈련도 없이 훈련 참전하셨다가 훈련을 받을 시간이 없었지. 네. 바로 투입됐지. 쭉 그러니까 중공군과의- 내 소총은 없고 수류탄밖에 없어요. 학도병 왔다 하면서 네. 뭐다 좋아하면서 수류탄을 한 개씩 주면서 보초를 내보냅니다. 그것이 우리 참전 처음입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지금으로서는 참 상상하기 어려웠던 전쟁의 포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젠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전쟁을 교과서 속 이야기로만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 전쟁을 겪으신 분으로서 이 전쟁이란 걸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먼저 오늘은 김태봉 용사님께 이번에 먼저 여쭙겠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어떻게 참혹하냐. 네. 우리는 포병이기 때문에 차를 타고 후퇴를 하는데 피난민들은 걸어서 후퇴를 해요. 그러면 피난민들이 앉아 쉬다가 간 자리에 내려오면은 애기들이 많이 있어요. 갓난애기. 네. 그런 몸 걷는 애기들이. 그러면 우리들이 그 애기를 걷어 가지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얼마를 내려오면 또 피난민들이 있어요.
그래 거기서 애기 엄마를 찾아주면 안고 울면서 다시는 이러지 말자. 그래 우는 그것이 전쟁이에요. 전쟁의 참혹이 그게입니다. 민간인이 제일 불쌍합니다. 애기들 얼어 죽는 애기들도 많고 그래서 얼어 죽는 부녀자들도 많고. 네, 이런 참혹한 피난민들의 모습을 예. 전쟁의 일부로 기억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류영봉 용사님께도 여쭙겠습니다. 전쟁, 우리가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예, 이거 6.25 전쟁은 참혹한 해수입니다. 다시는 이런 참혹한 6.25 전쟁 같은 것이 없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많은 인명 피해와 또 재산 피해, 또 이산가족, 또 우리 나라 90%의 국토가 초토화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그당시로 이리 북경군하고 중공군하고 싸웠는데 이 참혹한 전쟁은 다시 그 후세대에게 물려줘서는 안 됩니다. 다시 이런 전쟁이 없어야 되지. 또 이런 전쟁이 있단 말이죠. 우리들은 이 배겨나지 못합니다. 전쟁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피해를 입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는 이런 참혹한 전쟁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미 동맹이 든든해야 되고 또 방위가 든든해야 되고 튼튼해야 네. 되고 또 국민 의식이 달라져야 됩니다. 참혹한 6.25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전쟁을 안 겪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이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런 전쟁을 막아야 된다는 것을 앞으로 없다는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방위와 튼튼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전쟁이 참혹하고 다신 있어서 안 되는 일이기 예,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위가 후세에게 물려줘서는 안 중요하다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요즘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다는 개념의 거리감을 느끼는 젊은 세대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후손 세대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김태봉 용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피로 흘려서 지킨 나라니까 후손들이 더 살기 좋은 나라, 전쟁 없는 나라,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쟁 없는 나라에서 우리 후손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전 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예, 지금은 5.18에 대해서는 말도 못하거나 하는데 참전 유공자하고 차별이 있습니다. 국가 유공자만은 똑같이 예우를 해야 되는데 참전 유공자가 국가 유공자하고 말이죠. 분리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차별 대우를 하는데 그걸 동일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지켜가지고 나라를 지키는 참전 유공자들은 말죠 예우가 말죠 지금 미약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차별 없는 대우를 해줘야 되지 차별 있는 대우를 할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 유공만 유공자 같이 똑같이 차별 없는 대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참전 유공자로서의 예우가 참 지금까지 부족했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후손 세대들에게 짧은 한마디 해주신다면 김태봉 용사님께서는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바랄 것은 우리 후손들이 튼튼한 국방으로 평화로운 대한민국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튼튼한 국방으로 편안한 대한민국이 이어지길 바란다는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 이렇게 어렵게 모신 스튜디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6.25 전쟁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평화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를 되짚게 합니다. 영원한 영웅 6.25 참전 유공자 두 분 모시고 오늘 소중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대구시가 국가사적인 달성토성과 경상가명을 옛 모습 그대로 복원하는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삼국시대인 261년 축조된 달성토성은 동물원을 이전한 뒤 오는 2034년까지 성체와 내부를 복원하고 역사적 가치와 시민 휴식이 조화를 이루는 열린 문화 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입니다. 조선시대 경상도의 정치 행정 중심지인 경상가명은 역사적 고증을 거쳐 일부 관아시설을 복원하는 등 대구의 도시 품격을 상징하는 거점으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시는 복원 사업에 총 1,3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완공은 2034년이 목표입니다. 동갑내기 친구들의 특별전 소울파워 78이 열려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소울파워 78은 뮤지션이자 작가인 유나얼과 그래피티 아티스트 제이플로우, 피규어 컬렉터 조웅이 함께하는 전시로 서울에서 유년기를 보낸 1978년생 동갑내기들이 미국 흑인 음악, 할리우드 영화, 스트리트 아트에서 영향을 받고 예술 언어로 풀어낸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마치 1990년대 친구에게 건네던 믹스테이프처럼 각자의 열망과 동경이 담긴 문화의 조각들을 풀어내는 시간으로 관객은 한 세대의 정체성과 그들의 시대적 감흥을 50여 점의 작품을 통해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오는 8월 3일까지 경북 경산시에 있는 카페 CW에서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소방관의 사칭에 금품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대구 지역 한 업체는 소방관으로부터 자동 심장 충격기 구입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고 인근 소방서에 문의한 결과 이 사람이 실제 소방관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소방관의 공공성과 신뢰를 악용해 각종 물품 구입과 시설 점검 비용, 후원금 등으로 현금을 요구하는 수법이 점점 정교해지고 있다며 소방관이나 소방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을 요구하거나 판매를 권유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